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부턴 특이 마나 커브를 지닌 영웅들의 사용법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라팜부터 오늘 짚어볼게요. 사실 라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라팜 혐오 라염을 할까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라팜은 메타 상관없이 꾸준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영웅으로 유명하니 이번 기회에 꼭 라팜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라팜의 마나 커브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턴에 하수인 하나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 턴에도 하수인 하나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영능을 쓰시는 거죠. 5마나에도 하수인 하나 구매하시고 영능을 씁니다. 리롤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6마나에 하수인 하나 구매하시고 이때부터 레벨업을 하고 영능을 누릅니다. 7마나에는 엄영능, 8마나에도 엄영능을 누르게 되죠. 라팜의 경우 다른 정상 커브의 영웅보다 1레벨 상점을 3턴만큼 더 보게 됩니다. 4턴까지 1렙 상점을 보는 거죠. 또한 영웅 능력으로 상대의 1레벨 하수인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턴은 1레벨을 거의 확정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추가로 맨 앞에 자주 두게 되는 느조스의 피조물이나 도발 하수인 역시 황금 카드를 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즉, 라팜은 황금 카드를 만드는 게 가장 쉬운 영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을 해볼까요? 이러한 1, 2레벨 하수인들 중심으로 황금 카드를 보려는 플레이는 황금 카드를 만들지 못한다면 필드의 밸류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마나 이전에는 개체수의 차이로 어느 정도 상대와의 격차를 커버하지만 8마나 이후부터는 황금 카드를 빠르게 풀어내지 못한다면 필드의 기본적인 밸류가 떨어지게 되어 상당히 크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라팜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운영 방식은 1레벨 상점을 길게 보면서 페어 위주로 적코 하수인을 최대한 모아주고 2, 3렙 상점을 건너뛰고 빠르게 4레벨을 달성한 뒤 4레벨에서 황금 카드를 보면서 5레벨 핵심 하수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조합의 기틀을 잡고 풀어나간다. 이렇게 핵심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어떤 하수인이든지 황금 하수인을 만들기에 좋은 건 아닙니다. 황금 하수인을 보기에 좋은 하수인의 조건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황금 하수인을 만들 때 어느 정도 페이백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큰이나 갑판 청소부, 판단의 정령이 있겠죠. 두 번째, 하수인의 성능이 좋아 4레벨을 찍을 때까지 체력 세이브를 도와줄 수 있고, 황금 하수인을 만들었을 때 성능도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위 웅덩이 사냥꾼, 새끼 붉은 용, 용혈족 부관, 초소형 미라, 조건에 따라선 청소부 하이에나도 가능하죠. 세 번째, 하수인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록 하수인들이나 초소형 기계, 조건에 따라 새끼 붉은 용 같은 경우가 있죠. 단 초소형 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가서 안녕 모듈을 발라줘야겠죠. 꼭 지금 설명드린 하수인만을 황금 하수인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초반 단계에선 어차피 리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상점에서 나온 3마리 중 1개를 선택해야 하고 위의 하수인이 모두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당연 차선의 선택을 해야겠죠. 대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토큰 하수인이 많이 나오게 되어 기존 마나 커브와 다르게 3턴의 레벨업을 하게 되거나 다수의 토큰으로 인해 돈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 7마나의 2레벨 하수인을 구매할 여유가 있다면 2렙 하수인에서는 죽음의 외아리 능력으로 인해 앞에 배치하게 되는 느조스의 피조물, 화광 로봇 또는 도발 하수인인 악마 간수를 구매해주면 좋습니다. 영능을 통해 운 좋게 황금 카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느조스는 초반 개체수로 이득을 가져가는 라팜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정말 다음 라운드에 죽겠다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강한 하수인을 고르는 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조합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하수인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 메타에서 5레벨 발견 하수인의 베스트 4를 뽑아보자면 빗송, 엄마곰, 노미, 브란 4가지가 있습니다. 라팜은 황금 카드도 없는 7마나와 8마나의 필드가 상당히 약하고 특히 8마나에는 정말 약합니다. 라팜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이 8마나 타이밍은 알아둘 필요가 있죠. 9마나 역시 황금 카드를 찾느라 턴을 쓰기 때문에 보통 7에서 9마나 턴에 상당히 큰 라이프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 찾은 5레벨 발견 하수인을 통해 연승으로 전환,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즉, 최대한 빨리 필드를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장 깨기도 가능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빗송이 가장 1순위입니다. 빗송 기반 빌드 자체가 현 메타에서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굳이 근본 하수인을 넣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수인이나 기본 스탯이 괜찮은 4레벨 하수인을 투입해도 필드가 바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엄마
엄마곰은 최근 야수의 극후반 포텐셜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야수가 어느 정도로만 나온다면 빗송보다는 중반부에 오히려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순위 방어에 상당히 유리하죠. 노미는 포텐셜만 보면 엄마곰, 빗송곤니보다 훨씬 높긴 합니다만 최소 정령들 스택이 10에서 15스택 이상이 쌓이기 전까지는 필드 싸움이 상당히 힘듭니다. 즉 노미는 최소 7턴에는 발견을 해야, 아니 7턴도 살짝 늦었다 생각을 하고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체력 관리가 안 된 라팜이 노미까지 뽑는다면 순위 방어도 힘들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위기만 잘 넘긴다면 1등 포텐셜은 빗송, 엄마곰보다 훨씬 높긴 합니다. 브라는 빗송곤니의 하위 호환입니다. 하수인만 찾으며 자동으로 성장이 되는 빗송에 비해 브라는 최소 한 턴의 박물관 주전자를 한 번씩은 돌려야 빗송과 동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멀록을 제외했을 때죠. 만약 내가 멀록 조합을 간다면 브라는 빗송곤니도 제치고 1순위입니다. 그 외에 조합의 방향성에 따라 왕무라울, 들창코, 리븐데어, 폭군, 서슬, 송곳니 역시 좋은 발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점에서 빠르게 황금 하수인이 나오거나 상대의 하수인을 가져오면서 강제로 황금 하수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점에서 빠르게 나온다면 되도록이면 8만화까지 잠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 오랩 발견으로 가는 방향이 좋은 것이죠. 이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발견의 타이밍에 대한 설명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토큰 하수인이 빠르게 3마리가 나오게 되어 5만화의 2렙을 찍는 게 가능하고 동시에 황금 카드도 발견이 가능하다면 3레벨 발견을 빠르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특히 멀록 토큰을 통해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다면 3렙 상점에 시린빛이나 지옥 지느러미를 찾아 단번에 필드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4렙 상점까지 레벨업을 달려 멀록 최종 필드로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한두 달 전 메타에서는 6레벨 발견을 하는 라팜의 플레이가 꽤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에서의 6렙 발견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정령 삼형제는 6렙 발견의 밸류를 크게 떨어지게 만들었고 추가로 최근에는 흉합체도 너프를 먹었었죠. 또한 그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중반부에 강력한 개편된 갈라크론드, 앨리스로 인해 중반부 체력 관리가 힘들어지고 기계덱의 상향, 빗송곤이의 상향으로 중반부 칼렉 용덱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칼렉꽃은 여전히 강력한 후반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7, 8턴 사이에 칼렉코스를 찾고 용으로 전환만 깔끔하게 한다면 상당히 우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필드가 새끼 붉은용과 용혈족 부관이 줄을 이루고 그 상황에서 체력 관리까지 아주 잘 된 상황을 한정으로는 6렙 발견으로 칼렉코스를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만약 칼렉코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게임을 풀어나가는 건 무척 힘들 겁니다. 하이리스크를 가지고 우승 확률을 높일 생각이라면 6렙 발견 역시 가능하지만 현 메타에서는 6렙 발견보다는 5렙 발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라팜 운영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